네,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권소희입니다. 오늘 이글드림에서 이렇게 또 감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난 아메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힘듦을 다른 분들보다 많이 느끼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은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참 좋은 선택을 통해서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아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가 이제 부도가 나는 환경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나서 행복이 담 넘어 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행복을 선택해서 제가 너무 어린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였답니다. 그만큼 저는 행복한 삶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름 저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앤드 리더님, 윤우선 리더님도 물리치료사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앤드류 윤우선 리더님이 쓰리잡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내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너무 중요했던 제게 그 행복이란 단어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을 쯤에 아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메가 찾아올 때 이상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한테 행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게 행복했던 저에게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삶에서 권태기 같은 불행이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죠.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할 쯤에 아메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미팅 속에서 강의장에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과거에 제가 조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경제적인 여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윤우선 씨가 이렇게 쓰리잡을 하고 제가 물리치료사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정말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하다는 걸 그 강의에서 말했듯이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에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하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행복한 방법이 하나 더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원하는 걸 없애는 거였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아메가 왔을 때도 아메를 받아들일 마음이 단 1도 없었거든요. 난 잘 살고 있어.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뭘 더 바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저한테는 정말 철망치로 내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듯한 강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때는 다른 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던 건 나는 경제적인 여유도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살 수 있지만 나의 행복이 이만큼 작은 행복을 원하지만 내 아이가 만약에 원하는 걸 포기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걸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경제적인 여유도 요만큼이면 됐어, 요렇게 해도 돼 하는 작은 마음을 가졌다가 아메이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이 난무합니다. 서점에 가면 경제적인 서적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메이 속에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시작하고 나니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은 아메이 만나기 전에 이런 고민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잘 살아지겠지,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던 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축의 전환, 어떻게 여러분 고민을 하실 때 책을 보시나요? 책 볼 생각 저 단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말하고 이렇게 연예 기사들이나
듣고 있던 그런 주부였는데 여기서 책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출생률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쪽의 시장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밀레니얼 시대, 우리 U3O 세대가 굉장히 각광받다가 지금은요, 세컨드 밀레니얼. 그래서 5060 세대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들이 경제권을 주도하고 새롭게 다시 제2의 직업 전선에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가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이 나온답니다. 아메 속에서 부유한 여성들 참 많이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이제는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바뀌는데 여기에 과학기술이 바뀌면서 뭐가 발달되나요? 유통도 새로운 유통, 소리 없는 공유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메이가 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폐들이 또다시 등장한다는 건 사람들의 경제적인 욕구들이나 그 흐름들이 많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며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들, 직장 등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말이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충격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냐고 이 저자가 묻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에 많은 경제적인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코로나가 빠진 책 제목이 나오면 판매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혼란스럽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 처음에는 우리가 밖을 나가지 못하고요. 여행을 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굉장히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코로나 레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이 찾아오니까 행복이 담 넘어가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엔잡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갖고는 안 되지, 또 다른 일을 해야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너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K형 성장의 명과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차리기도 하고요. 식당을 열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주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 많이 하시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실제로 상위 20%의 소득 증가를 독식하고 있답니다. 그들만 경제적으로 부유를 찾고 우리는 끊임없이 개미 군단이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답이 오지 않는 세상,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노동 수입, 인세 수입 얘기할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노동자인가? 난 노동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90% 이상 사람들은 노동 수입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말하는요. 무직인 사람들 굉장히 많죠.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 취준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그 직장을 들어가도요. 이들은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는 되지 못해요. 먹고는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부자의 삶을 원해보죠. 그게 뭐냐면 돈은 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전문직과 자영업. 이분들은 본인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면 절대로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절대적으로 나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 수입자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죠. 자, 이런 수입을 1차 수입이라고요.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임시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불안한 거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죠. 직장, 자영업, 전문 직종은 매달 따박따박 수입이 들어와서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시간 곱하기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언젠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이 수입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수명도 길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지나요?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요즘에 AI가 등장하면서 너무 할 일이 없어지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요즘에는 하이패스가 막히는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니까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해보지만 막상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뭐냐면요. 돈과 시간이 여유로운 구간을 원하죠. 정말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절실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사업과 투자가 영역입니다. 이건 돈과 시간이 여유롭지만 이 수입은요. 시스템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따박따박, 매달 꼬박꼬박 나에게 정해진 수입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어떤 분이 강의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 자녀는 꿈을 접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또 자식들의 버릇을 더럽게 만든다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면서 내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과 투자가 영역들은요. 바로 2차 수입이라고 합니다. 인세소득, 고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시간과 노력과 자본과 아이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면 이 결과물이 소득이 되는 자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산소득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할 수 없는 시점에서도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그 수입을 모두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수입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뭘 할지 고민이 많죠. 여기에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투자가이기도 하죠.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매달 따박따박 잠자는 시간에도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뭐 주식?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죠. 오히려 더 내려가기도 하고. 부동산? 내가 그 건물을 살려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그 건물이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죠. 자, 여기에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그 자산소득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유형의 시대였습니다. 건물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무형자산 시대입니다. 21세기는요. 내가 뭐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마케팅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공유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카오톡이죠.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에 공짜 문자, 우리 그 카카오톡 깔려고 스마트폰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카카오톡에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는 참 이상하다. 왜 나에게 공짜로 문자를 할 수 있게 해주지?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회원들이 모이고 시작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왔나요? 게임, 뭐 은행, 뭐 택시, 온갖 쇼핑 문화들까지 다 접목되어 있죠. 자, 네이버한테 물어봐. 네이버 언니한테 물어봐.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공짜로 메일을 나눠주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면 답을 착착착 안겨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무서운 거대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회사들은 회원이 자산이 되는 회원 자산형 수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부럽죠. 그런데 내가 카카오를 만들 수도 없고요. 네이버를 만들 수도 없고요. 더 무서운 건 그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 내가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리스크를 안을 자신이 저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메이라는 아주 특별한 회원 자산형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지 않으시죠? 봉지 들고 다니고 제품 주고 잔돈 받아가는 아메이가 왜 회원 자산형 수입일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쇼핑을 합니다. 옥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G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고 티몬도 이용할 수 있고 아메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소비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소비자인가요? 생산자인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슬펐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유통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요. 똑같은 제품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 소비자한테 오는 동안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1,000원에 구매를 하죠. 물론 이건 과거의 쇼핑입니다. 그래서 800원의 유통비가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는 유통회사와 공장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공장들이 200원의 물건을 만들지만 조금은 줄여주는 거죠. 왜요? 소비자를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 대기업들이 모두 장악한 이 돈이 500원이 흘러가고 소비자한테 700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오지만 아메이라는 소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쇼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메이는 직거래 쇼핑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용하셨던 모든 쇼핑들은요, 똑같은 물건이 움직이는 이동통에서 우리한테 오는 순간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제품의 질을 만드는 거죠. 200원이 아닌 350원이라는 좀 더 많은 R&D 연구비를 거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요. 소비자한테 직거래라는 이름을 들고 이렇게 700원에 회원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쇼핑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이나 다른 회사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통 소비들은요. 소비는 지출이고 나에겐 혜택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슈퍼 가서 물건 사면 저도 사장님한테 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왔어요. 감사하죠. 제가 편하게 사게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소득을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 쪽에서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아메이는 여기에 35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중간에 35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기업으로 갔을까요? 기존에 저 500원의 수입은 대기업이 가져가지만 여기에 350원의 수입은 소비자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가 매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혜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합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옷도 입고요. 그리고 화장도 하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생활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우리는 나의 마트에서 소비를 한다면 이게 수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나의 마트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프로슈머. 실제로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1970년대에 이 글을 만들었대요. 프로슈머란 말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산자가 모든 주권을 잡고 있던 시대였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프로슈머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의 힘이 굉장히 커질 건데 이 공장들, 대기업들은 그들을 주목해라.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강의의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균승 교수님이 소비자가 직업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프로듀서, 컨슈머. 실제로 소비자들은 늘 제품을 사고 생산자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명확한 구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소비자가 생산 또는 전문가가 되어서 직접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생산의 여러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요? 광고 부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의 파워, 요즘에 파워 블로거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산에 관여를 하고요. 또 전문가로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비자가 된다면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를 하면서 수입이 만들어지는 소비자가 직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 소비자가 되실래요? 아마추어 소비자가 되실래요? 저는 이왕이면 프로 소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 아시는 분 중에서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골퍼는 그 공을 칠 때 훨씬 더 회원비를 저렴하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골프를 열심히 치셔가지고 프로 골퍼가 되셨어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어차피 해야 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쇼핑해야 한다면 아마추어 소비자 돈을 내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 소비자가 되는 거 괜찮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프로 소비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우리한테 혜택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프로 소비자는 아무거나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 때문에
1421명이 사망을 한 우리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고, 제 주변에도 이거 너무 편리하다고 이거 한번 써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습기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빨래 빨아서 널었거든요. 가습기를 씻는 게 귀찮아서. 그런데 살균제를 사서 넣으면 된다 하는데 제가 가습기 살균제 넣고 물 받는 그 동작도 귀찮아서 그냥 빨래 널었는데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정보가 내 아이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프로 소비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정보들을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편리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냥 얘기했던데 결국에는 그것이 누군가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암예방협회의 의장이십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신 사무엘 S. 앱스틴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람의 주요 원인의 75%는 화장품이고 욕실용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보다 화장품과 목욕용품에 의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암을 100% 봤을 때 흡연으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경우는 25%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75%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장품, 목욕용품, 그리고 오염된 직업장에서 유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바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 특히 아이들이 뺄 수 없는 생필품들이 결국에는 바람을 일으킨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분별하게 세제를 사용했더니 이런 거품, 많은 세제들의 발포제가 들어가죠. 거품이 만들어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흘러 강물로 모여들었더니 이렇게 거대한 거품산이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여기에 촬영하러 갔던 사람들이 빠져서 죽기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정보들 우리는 진짜 모르고 쇼핑을 했습니다. 저는 TV 광고에서 쇼핑하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물건을 썼던 아주 지극히 단순한 소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무분별한 쇼핑이 내 가족과 환경을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빙하가 온난화 시대가 너무 심해져서요. 빙하가 이렇게 너무 녹아내리니까 이 폭염이나 폭우가 심해지고요. 정말 이 곰들이 설 땅이 없는 거죠. 곰 설 땅 없으면 어때? 내 설 땅 있으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의외로요. 온난화 덕분에 이 수면이 굉장히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 침수가 곧 바라보고 있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게 침수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되고요. 쇼핑을 할 때도 내가 또 살아갈 때도 조금은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78억 명이 우리 아이들의 지구를 뺏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타일러 라시가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숨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땅들을 뺏어서 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되고 나서 정말 너무 반성하고요. 많은 생활들에서 조금은 주의를 다루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사용하자, 장바구니를 사용하자.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실제로 우리가 텀블러 사용하는 것보다 장바구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식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축산업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육식을 줄이는 게 탄소 배출에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인터뷰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하는 말이요. 규모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큰 규모의 환경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건요. 소비를 통해서 기업에게 소비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환경운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요. 이왕이면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기업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들도 환경을 생각하게. 그래서 기업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든다면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기업이 움직이면 금어있는 환경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소비를 통해서. 여기에 소비라는 행동을 통해서 기업에게 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후 보존이라는 가치가 드러나는 소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기후 보존을 일으키는 가치 있는 소비 뭘까요? 진짜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광고 보고 내가 편리하고 향이 좋으면 케이스가 예쁘면 사용했던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기후 보존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89년도에 유엔에서요,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환경 프로그램상은 한 해 동안 이 회사는 환경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네 이러고 주는 상이 아닙니다. 30년을 지켜봐요. 그래서 기업이 기업이 만들어지고 30년 동안 이 기업이 정말 환경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일 때 전 세계의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합니다. 이 상을 수상한 곳이 전 세계에서 기업으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재생 타이어를 만든 듀퐁사와 그리고 아메이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도 듀퐁사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아메이란 기업이 환경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지금은 정말 긴 세월 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유엔에서 받았던 상패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여기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자, 이 이유는 생분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또 이 상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고농축 세제입니다. 여러분, 고농축 세제 불편하시죠? 희석해야 되고 덜어서 써야 되고,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박스가 가면 될 걸 10박스가 움직인다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요. 그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조금의 불편함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제품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저희 화장품, 비건 화장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까지 생각하는 이런 기업이라는 거. 제가 아는 분이 어떤 타 회사 중에서 그 용기가 친환경 용기를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데몬이란 걸 보게 됐는데, 아메이 세제통을 불로 이렇게 지지면요, 이렇게 까만 석유 거름이 나오지 않고요, 하얀 연기가 나온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저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친환경 용기이기 때문에 석유 거름이 나오지 않고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실험을 보고 조금은 반성을 했거든요. 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용기 파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실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용기 굉장히 비싸거든요. 통만 판매하는데 몇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세제통이 똑같이 그렇게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만드는 세제의 원료들을 갖고 우리 회사가 만드는 세제 용기까지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저는 진짜 감사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제 용기에 붙어 있는 딱지 있죠. 딱지 종이. 그 종이가 FSC 인증 종이라는 거. FSC 인증 종이 아세요? 타일러 라시가 그 2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애썼던 부분이 그겁니다. 환경에 대한 책을 만들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책을 만든다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에 위배되지 않고 벌목해야 될 나무, 그리고 친환경 재질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가 소이 잉크, 콩기름으로 글자를 프린팅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언젠가는 땅에 묻어질 거고요. 땅에 묻어지고 나서 다시 재활용될 때, 아니면 땅에 묻어지고 썩어질 때 빠르게 섞으면서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책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아메이 세제에 붙은 그 용지가, 라벨지가 FSC 인증 용지이고, 그리고 소이 잉크로 만든다는 거, 그걸 제가 오래전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거품 물고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만 동동거리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타일러 라시의 2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이 나오면서 정말 이제는 당당하고 가슴 펴고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아메이는 그냥 단순히 아메이 제품 우리가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메이 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많은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들이 특히 세제들, 아메이 홈이 너무도 감사하게 세이퍼 초이스라고 미 환경보호국에서 인증받은 마크를 받았고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고 이거는 생분해 되는 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라벨지마저도 FSC 인증 종이를 썼다는 거.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환경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제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메이 정수기가 나옵니다. 저는 참 아메이 정수기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도 끓여서 먹었었고요. 사 먹는 거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물에서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환경오염물질.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수거했었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항생제들 병원으로 다시 반납하면 그걸 제가 받았던 걸 이렇게 물에 버리는 장면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그 환경오염 물질, 항생제들을 물에 막 버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에 흘러 들어가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물을 먹고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형아라든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질병도 생기고. 슈퍼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생기고 조금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너무 많아서 그 녹조를 통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물을 먹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 간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왔던 우리 PFOA 여기 오른쪽 편에 제가 이제 나왔던 그 마크입니다. 이런 마크들을 NSF에서 인증받은 마크를 받은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PFOA라는 성분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PFOA가 국가에서 한번 떠들고 났을 때 바로 우리나라 전체가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제재가 들어왔던 거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으로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 종이컵에 발려진 PFOA가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잡아보자는 거죠. 왜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너무도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위험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였는데 그것마저도 잠시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불편하니까 바로 또 종이컵을 모두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참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지만 조금은 더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물에서 PFOA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물에서 항생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할 건 그걸 걸러주는 정수기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NSF에서 이런 인증을 받은 정수기가 바로 아메이 이스프링이란 거죠. 그래서 친환경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 성분들이 미네랄은 살아있으면서 우리 건강에 위배되는 나쁜 것들은 걸러주는 정수기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죠. 거기에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되는데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작은 필터링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라고 얘기하시죠. 디자인이 예쁘면 되지. 가격이 저렴하면 되지. 매달 돈 내면 편하잖아. 그걸로 선택하시기에는 우리의 공기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잠자는 동안 아이들은요, 이렇게 특히 코털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동안은 공격 면역이 발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몸에서 그대로 폐에 다 박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밤이 되면 기침이 더 심하고 밤이 되면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꼭 실내에 아이들이 잘 때 공기청정기를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많은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지만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집 먼지는 4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황사가 10, 세균이 0.5에서 1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가 0.01에서 0.5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방비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중에서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어떤가요? 0.002 마이크로미터를 99.99%. 물론 공기 중에 있는 걸 다 거른다는 것이 아니라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통과한 공기들은 걸러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안 걸은 걸 다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걸러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공기청정기, 실제로 굉장히 작은 것들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가격이 거의 600만 원대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내 아이한테 내 가정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건강하면서도 가격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라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아메이 퀸이 있습니다. 실제로 냄비에서 요리를 하면서 야채 과일을 씻으면서 영양소 파괴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답니다.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퀸이 뭐 일본에서는 아토피 냄비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냐면요. 이 냄비에서 요리했을 때 파괴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험 데이터가 보이시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B1이 약 5배, 비타민 C가 1.5배, 또 양배추는 비타민 B1, B2가 3.4배, 그리고 비타민 C가 1.5배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내면서 우리가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영양소 파괴를 줄여서 영양제를 사 먹지 못하더라도 냄비에서 영양소 파괴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런 퀸으로 요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감사하죠. 이름이 퀸인 것처럼 넣으면 알아서 요리가 되죠. 너무 감사하게. 뭐 죽기계가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에어프라이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이유시키게. 많은 뭐 기계들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 퀸으로 요리를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맛과 향이 유지되는 그런 퀸,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퍼스널 케어. 저는 사실 이 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디 제품들. 우리 두 딸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씻고 나서 가려워하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등을 긁으면서 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제로 바뀌고 나서 아이들이 밤에 긁는 숫자가 줄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아토피란 걸 알지 못하는, 과거에 내가 아토피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목욕용품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세제가 아메이니까 쓰는 거고 네가 파니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제품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뉴트리라이트, 저는 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당장 아메이 식품을 먹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약 먹지 말고 밥 잘 먹자. 그래서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끊임없이 따박따박 밥을 먹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하시는 분이 자꾸 저한테 찾아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기고자 제가 선택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주는 책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왠지 내가 아메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이 꼬시는 책이라서 거짓말하면 어떡하나 무식하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이신 그분이 자용진 교수님이 그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을 딱 내셨는데 그 책을 제가 얼른 사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메이 하는 사람들 기죽이려고. 못 됐죠. 그래서 그 책을 막 읽고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비타민의 그 용량이 굉장히 나는 거예요. 저는 비타민 C 우리 권장 소비량이 100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후진국의 수준이란 걸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비타민 C는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사람의 몸이 많이 오염되면 더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천연과 합성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오메가3를 먹을 때는 비타민 E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메이 카탈로그를 탁 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하시는 분은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오메가3는 수은이라든지 중금속도 훨씬 적은 양이 여기 아메이에서 측정을 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들어있고 천연 토코페롤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 C의 함유량이라든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비타민 C 흡수율까지 높이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식품이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감사하게도 여기에 농장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저희가 한방병원에서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 본초 강목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봄의 기운, 음양오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봄에는
그 간이 생동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봄에는 굉장히 생기발랄한 땅속에서 미네랄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생기 있는 영양 성분들이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지는 민들레 뿌리 같은 성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얼척없는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저가 좀 있는가 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작년에는 비가 적게 왔다면 그 성분이 같을까? 그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암해할 팔자였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암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토양과 햇빛과 물을 맞추기 위해서 사막지대를 찾아가고요. 햇빛은 맞췄지만 물이 맞지 않으니까 지하 200m 안반수를 뚫어서 스프링쿨러로 그 히말라야 산맥, 럭키 산맥 끝자락에 있는 그 지하 미네랄 워터를 그 땅에 뿌려주기 때문에 땅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으면서 물과 온도가 맞춰지는 태양 햇빛을 맞춰주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메이 식품은 정말 내가 꼭 먹어야 되고 내 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문제였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혹여나 물어본다면 아메이 식품 드세요라고 얘기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제 정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실장님 뭐 먹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왕이면 아메이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전 번호가 없는데요. 어떻게 주문해야 돼요? 하면서 제가 주문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정말 여러분이 농사 지을 수 없으시다면, 유기농을 할 수 없으시다면 선택해서 드셔야 될 식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뷰티 제품에서 아티스트리, 이번에 아메에서 아티스트리가 더욱더 뉴트리라이트와 접목된 화장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피부에 친환경 유기농 성분들을 넣을 수 있다면 내 피부가 정말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한 악건성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었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 지금 건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잡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모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공이 없었나? 모공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나이가 지금 47세가 이제 넘어가는데 어떻게 모공이 줄어들었을까? 저도 신기했습니다. 아티스트리 덕분입니다. 세계 탑5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유기농 인증 화장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포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사가 외부에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제품들이 하나가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는 제품,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 조인시킨다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원포원 프로젝트.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 때는 한국 아메이가 이름을 걸고 제품이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밖에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오르고 성분이 문제가 생길 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노발대발하죠. 저는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소비자 중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더블X 알이 깨졌다고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품 샀는데 새우깡 깨졌다고 이렇게 막 흥분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메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와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김치는 배추밭을 직접 이렇게 본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 하나하나의 라인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아메이 원포원 제품들, 그 안에 너무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간장, 소금, 된장, 고추장, 미역김, 멸치 육수, 조림장, 커피차, 시리얼, 포도, 씨유, 올리브유, 기저귀, 분유, 물티슈, 국수, 라면, 많은 제품들, 또 햇반, 생리대, 화장,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 하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까 고민할 때 저는 거침없이 아메이 제품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개, 강아지, 개라 하면 안 되겠죠. 요즘 반려동물, 이 친구들이 먹는 사료까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우리한테 친근하게 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메이 제품 선택하실 때 매니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메 매니아, 아메 없으면 안 돼.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많아요. 치약 떨어졌는데 택배해줘. 디시드랍스 떨어졌는데 택배해줘.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덜어드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설거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양치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매니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용해 보면 그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찐 소비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나만 쓰는 찐 소비자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입이 근질해서 못 살겠다고 함께 쓰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을 가진 소비자. 저 같은 소비자도 있죠. 저도 소비자입니다. 끊임없이 찐 소비자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회원을 가진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수입을 가지더라도 저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 플랜의 이 수익 구조를 보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꼭 써야 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생필품 누구나 한 30만 원 정도는 사용하죠. 그런데 이 30만 원은 포인트로 한 20만 점이라는 점수가 잡힙니다. 20만 점은 3%라는 캐시백을 돌려준대요.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소비하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20만 점 정도를 사용하셨다면 당신은 아메를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3%의 혜택을 줘서 실제로 6,000원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약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3%, 20만 점의 3%는 6,000이라는 포인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친구, 나한테 알려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말합니다. 저의 신우가 저한테 아메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써줘야 하는 아메였어요.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한 20만 점 정도를 사용하다가 내 친구와 내 아는 동생에게 같이 써보자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아토피가 있었고 한 친구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친구라서 영양제를 먹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S의 매출, 우리 스폰서의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80만 점. 그래서 이분은 6%에서 46,000포인트가 잡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60만 점, 6%에서 36,000포인트가 잡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 친구와 내 동료는 20만 점 3%에서 6,000포인트가 잡히더라고요. 너무 불편했어요. 일단은 내 친구보다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불편했고요. 더 불편한 건 나보다 그가 더 가져가는 게 더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메에서 수익 구조를 다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의 매출, 친구의 매출, 스폰서의 매출은 각자 다르다고. 여기에 보시면은 소득은요, 여기 48,000원에서 빼기 나의 그룹 매출인 36,000원을 빼주면 우리 스폰서는 12,000원을 가져가고요. 나는 소득이 36,000원이라는 그룹 매출이 있지만 거기에서 빼기 내 친구와 동생의 매출을 빼고 나면 24,000원의 매출이 생기고요. 그래서 빼주고 나니까 수입에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나보다 이 병원에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세태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왜요? 정말 노력할 자신은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세상의 구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이 말을 보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노력순이잖아요.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매출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매출을 일으키든 큰 매출을 일으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이 부분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소유의 종말이 왔죠. 아까 말했죠. 그런데 이때 구독 경제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특히 대구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슈퍼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인터넷 쇼핑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물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매달 따박따박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오도록 세팅해놓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급증. 그래서 구독 경제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구독 경제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과거에는 신문 배달이나 우유에 그쳤다면 지금은요, 영화도 구독하고요, 커피도 구독하고요, 꽃 배달도 구독하고요, 쌀도 구독하고요, 많은 생필품들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메이도 여기에 발맞춰서 구독 경제를 합니다. 여러분, 장바구니 구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어요. 장바구니 구독을. 그리고 혜택을 준다 하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큰 기업의 뜻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기 구매를 통해서 계획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트를 가면서 5,000원짜리 장 보러 갔다가 5만 원 담고 온 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밀양에는 굉장히 대형마트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를 갈 때는 엄청 차를 비우고 가요. 담아 오려고.
그래서 가면 분명히 사지 않아도 될 걸 너무 많이 사서 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계획 소비를 하면 사지 않아도 될 건 사지 않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라고요. 그런데 장바구니 구독은 한 달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귀찮더라도 모아서 소비를 하는 거죠. 한 번에 결제를 하면 그때 가장 많은 포인트를 주니까. 그래서 정기 구매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계획 소비를 통해서 마트에 가서 필요 없는 지출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택배가 줄어듭니다. 귀찮습니다. 사실은 꼭 모아서 해야 되나요? 네, 모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택배 기사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과로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빛 하나도 택배시키고요, 물 하나도 택배시키고요, 뭐든지 하나하나도 택배시키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편리하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 편리성을 굉장히 이용하는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런 쇼핑몰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 딸이 빚을 시켰어요. 왜 빚을 시켰냐면 얼마를 채우면 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빚을 챙겼는데 딱 1,000원이 모자라더래요. 그런데 그때 무료 배송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빚을 선택해서 1,000원짜리 빚을 탁 담으니까 자기는 포인트를 받고 무료 배송을 받아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이 쇼핑이 안 되니까 제 이름으로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빚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너무 죄송한데 혹시 이 빚이 필요해서 주문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딸이 아까 했던 그처럼 그 택배비를 맞추기 위해서, 쇼핑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필요 없는데 주문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쇼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그 빚을 담는 동작을 통해서 그분들은요, 그 빚을 팔면서 택배비 2,500원을, 그때 당시에 택배비 2,500원을 물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참여하니까 중소기업이 죽어나는 거죠. 대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사소하게 택배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물론 도로도 파손이 많이 되고요. 택배 기사님들도 많이 고생하시고요. 그래서 한 번 구매 귀찮지만 이왕 하는 거 택배를 줄이자는 거죠. 한 번으로. 그래서 택배를 줄임으로써요, 경제와 환경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정기 구매 혜택의 포인트가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슈퍼를 바꿨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습니다. 온갖 마트들 우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 달에 생필품을 30만 원 정도 따박따박 사용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일반 마트는 300포인트, 아메이는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자, 1년이면 3,600포인트, 아메이는 12만 원. 2년이면 7,200포인트, 아메이는 24만 원.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만약에 이걸 장바구니로 하신다면요, 매달 포인트를 주는데 실제로 2회차에서 5회차 때는요, 10만 원을 구매했을 때 여기서 5,000포인트, 20만 원을 구매했을 때 10,000포인트, 30만 원을 구매했을 때 15,000포인트. 그런데 6회차에서 11회차가 되면 그 포인트 율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12에서 24회차 되면 10만 원인데 15,000포인트, 20만 원인데 3만 포인트, 30만 원인데 45,000포인트,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2년 동안 싹 다 모아보니까 10만 원만 정기 구매를 했을 때도 27만 5천 포인트를 주고요. 20만 원만 정기 구매로 2년 동안 사용했을 때 55만 포인트, 30만 원을 2년 동안 사용했을 때 82만 5천 포인트.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30만 원을 매달 합산해서 이렇게 정기 구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년이 지났을 때 24만 원에 82만 5천 포인트를 합하면요,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2년 동안 30만 원 장바구니 구매하시면요, 아메이 정수기가 공짜로 오는 거죠.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함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내가 쓰는 찐 소비자 혜택도 너무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소비 패턴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아토피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 가족 2팀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촌 가족들 2팀하고요. 그리고 우리 딸의 친구의 엄마하고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5집이 함께 써서 6집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 그룹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캐시백이 10,000원이 아니라 15만 원. 엄청나죠? 너무 괜찮은 캐시백이 들어오던 거예요. 그래서 저만 들어오면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함께 제 친구도 15만 원이 들어오게, 제 사촌 동생도 15만 원이 들어오게,
제 이웃도 15만 원 들어오게 도와줬더니 그룹 캐시백이 커져서 여기 브론즈 빌더가 됐어요. 캐시백이 90만 원. 만 원이 아니에요. 15만 원이 아니에요. 90만 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다시 90만 원이 되게 도와줘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도 그리고 제 이웃도 15만 원이 아닌 90만 원이 들어오게 도와줬더니 매달 저에게 캐시백이 250만 원 정도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함께 쓰는 소비자와 회원을 가진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거죠. 아까 2년 비교했으니까 지금도 2년 비교해 드릴게요. 2년이니까 함께 쓰는 소비자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일 때는 2년이면 360만 원. 브론즈 빌더일 때는 2년 동안 2천만 원. 회원을 가진 소비자가 2년일 때는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소득이 된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진정한 프로 소비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1,000만 점이 한 달, 두 달, 석 달 유지되는 시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놓은 걸 SP라 하고요. 세 번 만들어지는 걸 GP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6번 매달 6회가 만들어졌을 땐 플래티늄이라 해서요. 정식 사업가란 이름을 달아줍니다. 핀 보너스가 250만 원,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워커힐 호텔에서 또 1박 2일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상속이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뭘 상속하겠습니까? 빚이 아닌 아메이 네트워크를 상속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매달 12달이 유지가 됐을 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말하고요. 1년에 또 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핀 보너스가 480만 원, 그리고 또 제주도 세미나도 있고요. 연말 일시불 보너스가 또 뭐 격차에 따라서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600만 원이 될 수 있는 보너스가 나온다는 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말에 열심히 안 쓰고 열심히 아껴도요. 1,0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런데 아메이를 했을 땐 너무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사용하고 건강해지면서 연말에 일시불이 나온다는 거 너무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플래티늄이 만들어지면 사파이어라 해서 월 300에서 400만 원, 세 사람이 플래티늄이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250만 원씩 세 분이 받아간다면 에메랄드라 해서 월 400에서 700만 원. 6명이 그렇게 받아간다면 다이아몬드라 해서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물론 더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 와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느냐가 내 수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상속과 여행까지. 저는 어떤 여행보다 호주 여행이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올해 또 호주 여행이 달려있죠. 첫 다이아몬드 여행이 호주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저는 좀 특별한 신랑을 만나서 유관순 누나 생가 신돌석 장군 생가 이런 쪽을 돌아다녔어요. 무슨 고성의 동굴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기 시작했고요.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시드니라는 곳을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거닐면서 정말 자유를 만끽했고요. 진짜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여행을 다녀야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간이었고 저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할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누려도 되나? 더 중요한 건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오페라 가수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성악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우리 집이 부도가 나서 제가 성악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이 오페라 가수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현장에서 제가 라보엠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무대를 저희가 그걸 뭐라 합니까? 로얄석이라 합니까? 실제로 이 오페라 하우스는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층이. 그래서 그 밑에서 위를 쳐다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를 쳐다볼 수 있고 정면에서 공연하는 그 공연자의 관객과 눈이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봤거든요. 공연하는 분과 눈이 마주치는 자리. 근데 공연이 끝나고 이때 이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주인공, 라보엠 주인공이. 그런데 커튼콜이 탁 일어날 때 이분이 탁 무대에 서서 중간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주인공이 소리 들리게 아니고 입모양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호주에서 한국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주인공이 돼서 그 말을 탁 소리 죽여서 입모양으로 하는데 제가 눈이 마주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아메이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인사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사진에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요 끝쪽에 있는 사진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와서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마지막에 끝에 손잡고 계신 분. 제 사촌 동생이나 사촌 오빠가 아닙니다. 살짝 닮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인을 하시는데 제가 있잖아요. 소리 죽여서 말했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모양 내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털썩 잡으시더니 보셨어요? 이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입모양이 보이는 자리에서 라보엠을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아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여행들을 누리신다면 너무 찐 행복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아메는요 정신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기회를 제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성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제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직과 신뢰, 파트너십, 책임감, 그리고 자유기업가 정신, 개인 가치 존중, 성취.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협동 단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연결시켜주는 아메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3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이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아니면 1년 안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하루의 거래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시작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30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니면 하루입니까? 저는 이 속에서 제 평생을 한번 투자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요. 행복한 성공자가 되고 싶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메이 속에서 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아메에서 부여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함께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리치 회장님이 존경하는 리치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제 삶을 보니 제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란 것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여러분도 하시겠죠? 아메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멋진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좀 더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꿈의 방향으로 맞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